오늘은 8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나왔습니다. 예상 수준에 부합했다는 평가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잭슨 홀에서 가진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을 하고 필요하다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발언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거기에 불과한 데다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일 수도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증시에는 이렇다 할 충격을 가지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 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움 개막 연설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적인 수준에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초반에는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면서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장이 파월 의장 발언의 이 매파적 기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온 데다가 오히려 그의 발언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더는 측면, 이런 부각이 되면서 지수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연준이 앞으로 11월까지 시간을 더 가진다면 인플레이션 둔화로 연준이 추가 인상을 단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전히 변수가 많다라는 점에서 향후 금리 행보의 불확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설을 시작한 뒤 오늘 주식시장은 움직임을 자제하면서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0.02% 아주 약간 빠지기만 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상승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S&P 500 지수가 연설하기 전에 5거래일 동안 2% 하락을 했고 또 연설 후 5거래일 동안은 5.5%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도 최고치 2021년 12월 31일 4,766에서 작년에 10월 12일까지 10달 동안 S&P 500 지수가 최저점 3,577, 3,577까지 10개월 동안 계속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의 최고점 대비 25%나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또 작년 10월 12일 최저점에 3,577 대비 지금은 4,405, 4,405, 23% 상승 중입니다. 오늘은 파월 의장이 연설 이후 시장이 폭락을 했던 작년 2022년의 반응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잭슨 홀 회의에서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하며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었어요. 당시 그는 가계와 기업이 고통을 겪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잭슨 홀 회의 때만 해도 3% 아래였습니다. 2.5%에서 현재는 5.5%까지 급속도로 금리를 올려온 상태 아닙니까? 시장에서는 내달 20일까지 데이터가 과열되면 금리를 인상할 위험이 있겠지만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를 계속 동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물 국채금리도 파월 발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0.18% 떨어졌어요. 4.231%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발언 직후에는 금리가 튀어 올랐지만 다시 내림세로 전환했어요. 연준이 추가 긴축에 나서기보다는 동결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데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2년물 국채금리는 0.43% 오른 5.078%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0.9% 오른 배럴당 79.8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의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면 수요 감소로 우려로 떨어져야 했지만 기존과 비슷하고 또 그렇게 세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다우지수 0.73% 상승했습니다. 34,346. S&P 500 지수 0.67% 올랐습니다. 4,405.
기술주 나스닥 지수 0.94% 올랐습니다. 13,59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1% 상승 3,495. 모두 오늘은 지수들이 올랐습니다. 빅테크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보면 오늘은 메타가 0.44%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오늘은 2.43%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엔비디아가 오늘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단기 조정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실패를 하면서 조정에 대한 우려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비관적인 사람이죠.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 이날 한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엔비디아의 실적에도 전날 주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올해 랠리의 열기가 고갈됐다는 의미일 수 있다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등에업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하는 콜 옵션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 눈높이를 높이고 있어요. AI 열풍을 타고 올 들어서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콜 옵션의 투자금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3조 이상 몰렸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콜 옵션은 엔비디아 주식을 특정 시점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콜 옵션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것은 엔비디아 주가의 이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한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8월 중에 엔비디아 콜 옵션 계약 체결 건수가 올 들어서 가장 많았다고 하면서 2분기 실적 발표 직전 지난 22일 엔비디아 주식을 한 주당 $500에 매입한다는 콜 옵션 계약 체결 건수가 가장 많았고 600에서 $700 콜 옵션도 다수였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 들어 220% 이상 급등을 해서 S&P 500 지수 내 종목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537예요. 오늘 종가 460.18달러. 오늘 종가 460달러에 비해서 평균 목표 주가 537달러면 앞으로도 17% 가까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매출이 줄었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 상승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6.62%나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당국의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3.72%로 가장 많이 상승했어요. 오늘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보다 부진했는데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반등을 했습니다.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69.5로 최종 집계됐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71.2를 밑돌았고 7월에는 71.6이었는데 그거보다도 낮아졌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5%로 전달에 3.4%보다 상승을 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VIX 공포지수죠. 시카고 옵션권에서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8.84%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15.6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